검은고, 가야금, 해금, 아쟁 다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다 알 텐데 그 악기를 실제로 만져보고 연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 교육에서 겨우 뭐 경험들 했을 거예요. 단소들 한 번씩 잡아봤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단소는 소리내다가 끝나. 그러니까 이미지가 초등학교 때 처음 국악기라는 걸 접하는데 이게 소리가 나야지.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우선. 아니 단소를 이 코드처럼 치고 만들어서 불면 소리 나게 해주면 누가 뭐라고 하나? 우리나라 악기라는 게 좀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쪽이었어서 저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크게 뭔가 관심도 좀 덜했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I never thought it was like all far away personally, so it's like hard for me to comment on it. But just because Western music was so strongly influenced Korea, I believe. I think maybe that's why they feel far away from me. 그냥 너무 어릴 때부터 서양 음악을 좀 먼저 접하잖아요. 그런 창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런 걸 보면 좋긴 좋은데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긴 하거든요. 일반인 분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 되게 지루할 수 있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일단 공감도가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래가 있는 곡들도 가사말이 되게 옛날 이야기잖아요. 재밌는 이야기들이지만 한자말도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국악은 그 시대 때 연주됐던 음악이고 지금은 그 시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지루하게 들릴 수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듣는 게 또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Maybe because it's like this kind of academic thing, according to certain rules, and maybe that's one reason for some distance. 국악이 대중들한테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어떤 국악가의 작업 중에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되게 좋았던 건 사실 없었어요. 약간 너무 이제 그냥 사운드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되게 특이하고 안 들어본 사운드를 찾아서 이렇게 조합하는 식의 약간 단순한 작업들이어서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내가 뭐 재즈를 하는데 국악의 어떤 소리를 넣으면 약간 뭐 한국적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그냥 되게 좀 깊이가 없는 작업들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서 전통이라는 게 항상 그냥 고정돼 있던 과거의 그런 클리셰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외부의 영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덧대지면서 현재화되고 있는 것을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거는 뭐 계속 변화하는 거고 실제 이런 70년대 이때 나왔던 국악 음반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그런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새롭게 좀 해석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이게 좀 박제화되는 건 아닌가. 익숙한 퓨전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옛날에도 국악으로 뭔가 많이 퓨전을 하긴 했지만 현대 음악과 국악의 퓨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익숙하게 풀어나가야 되는 게 저희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악계에서 예전에는 그런 창작 음악 작업을 하면 좀 저건 잘못된 거나 왜 전통 음악 해야지 왜 이런 거 하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우리 컷을 지켜야 된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신조어가 나타날 때 뭐 한글 파괴 막 이렇게 얘기했듯이 뭔가 계속 시대가 바뀌어 가는데 전통 안에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전통 음악이라는 것이 또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이렇게 샘플해서 써도 될까? 약간 이런 게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도 같아요. 한국의 사운드 컬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빔밥이고 외국 사람들이 비빔밥을 좋아하는 이유 또 동시에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유도 그 한 그릇 안에 모든 재료를 넣어서 비벼 먹는다는 그거에 사람들이 되게 낯설게 생각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음식을 냈을 때와 달리 비빔밥으로 했을 때는 사실 리스크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재료들이 좀 잘 안 어우러지면은 이제 망작이 되는 거고. 한국의 소리라는 게 한국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소리가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의를 깨부시거나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서울 소리 얘기 들었을 때 저는 또 소울스케이프 형이 하시겠구나를 바로 느끼고, 뭔가 실험적이거나 아니면 뿌리를 찾는 이런 일들은 항상 뭔가 언더가 항상 하고, 거기서 만약에 진짜 서울 소리에서 뭔가 진짜 효과적으로 한국 샘플을 응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또 뭐 대형 기획사들이 가져가서 또 할 테니까, 실제로 영향력이 정말 큰 사람들도 이런 걸 좀 하셨다면 좀 덜 어색하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DJ 소울스케이프라고 하고요. 스튜디오 360이라는 스튜디오와 뭐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듀서이자 DJ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소리에서 맡은 역할은 한국 악기들을 가지고 샘플 팩 그리고 그 음원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디렉팅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My name is Choice37. I'm a producer at YGX, and I'm an advisor for Soul Sori. My role as an advisor is to try to pick out the best sounds, samples, so that the producers could be able to use them and apply it to their music. 예전에 국립현대무용단이랑 같이 작업을 한 작품이 있어요. 불상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불교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아시아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지만 각 지역마다 그게 이렇게 이미지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굉장히 그런 전통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한 뿌리에서 로컬라이즈 되면서 변화하고 이런 것들이 해체되고 다시 재구성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었어요. 이제 음악 감독으로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 부분을 했던 것들이 아마 제일 저한테 좀 큰 영감이 되고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았나. My grandfather, he was a musician, he was an opera singer, and my great-great-grandfather, Cho Dong-chul, he was a tanso player in the King Kojong's band.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m so interested in Soul Sori, is to know that through my heritage, through my ancestors, that sound was prevalent. 레드불 뮤직 서울소리 프로젝트 자체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의 전통 악기들을 어떤 식으로 현대적인 음악에 적용을 할 것인가, 특히나 이런 일렉트로닉이나 힙합이나 이런 베이스의 음악들, 그것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는 음악들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큰 의미에서 보면은 전통이라는 게 무엇이고 전통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확장시킬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Ever since I was young, I definitely had an interest in Korean traditional music. When I early started out producing, I even sampled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to make some of my beats. For some reason, when I hear Kook-Up, I would like to hear a rapper rap over it for some reason. I don't know if maybe it's because their instrumentation is very strong. So we're going to be introducing the Korean instruments for a sample pack that's going to be distributed to the producers for them to produce. 이게 무슨 거대한 무슨 완성된 결과물을 주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한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중에 하나의 과정 중에 이제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강으로만 하는 게 아닌 좀 뭔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처음이라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주로 펑키나 존 메이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음악을 듣습니다. 주로 가요만 듣습니다. 아이돌 좋아하고요. 일단은 악기의 특성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많이 좀 공부를 한다고 해야 되나? 배우는 지점들이 좀 있고요. 가야금은 다른 국악기와 다르게 손으로 이렇게 뜯고 튕기고 연주하는 방식으로 연주되고요. 그러고 줄이 다른 악기에 비해, 다른 현악기들에 비해 많아서 음역이 넓고 한 것이 특징입니다. 검은고는 술대라는 막대기로 줄을 누르거나 때려서 소리를 내는 세계 유일한 악기입니다. 회금이라는 악기는 다른 국악기들은 지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리를 오로지 손으로만 만들어내는 악기입니다. 대금은 이제 악기가 두껍고 좀 무거운 편이다 보니 어깨에 대고 연주를 하고 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청 갈대 속청을 붙여서 이중적인 음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저음역을 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대하쟁에서. 그리고 소화쟁은 또 애완성, 그 슬픈 그런 소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소리가 특징이고요. 피리는 일단 우선 가장 작은 악기인데도 가장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시면 엄청 놀라하세요. 엄청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단 타악기가 가장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선율이 없는 악기가 엄청 많고요. 가죽이나 쇠를 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원초적인 뭐 심장 소리나 이런 거와 이제 맞춰 비교할 수 있어서 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더 적합한 악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만들기 좋은 소리들을 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악기의 가능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녹음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전통적인 그런 국악기의 이런 녹음 방식이나 뭐 마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녹음하는 레퍼토리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해체해서 좀 미니멀하게 접근을 하려고 해요. 재미있고 호기심 가는 요소들이 많을 수 있는 악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Usually they're arranged by BPM and pitch, but with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it's a little more tougher to get the pitch all in line when they're playing a song. It's very unique in its own way. There's a lot of bending, there's a lot of like sounds that are unique to Korean traditional music. So what I try to do is just keep it on a BPM where we could play from 80 to about, let's say, 120. So it's more easier for producers to work with. But for the pitch part, we would want them to have to adjust the pitch to their liking. So we just did it in that way. 랜덤하게 이런 룹들을 올리면서 이렇게 막 치면서도 이제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인스피레이션도 생긴다 그래가지고요. 많은 영 프로듀서들도 이거 사용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뭐 해금. 원래는 이제 뭐 키를 맞추려고 좀 노력했는데요. 저도 이제 계속 들어보면서도 이거는 B 키가 아닌데 가지고 B 마이너하고 메이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터치랑 공간감이나 이런 거를 담는 원샷 소스들을 좀 더 만드는데 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톤 하나하나를 음별로 어택과 ADSLR을 그대로 담고 있는 소스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조합을 하면은 훨씬 국악 소스들을 다루어서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국악에만 나오는 굉장히 재밌는 주법들이 있어요. 뭐 슬, 뭐 기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뜰, 뭐 아니면은 이렇게 주법 자체에서 나오는 서양 악기들에서 좀 접할 수 없는 독특한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아쟁 같은 경우도 현으로 켜서 내는 소리, 이렇게 뜯어서 피치카토를 내는 소리, 그리고 조금 약간 극단적인
효과음들, 멀티포닉스라고 이제 예를 들면 삑사리로 여러 소리가 한 번에 나는 거, 뭐 이런 것들. 대금에서 멀티포닉스가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두 종류의 소스들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되게 재밌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이게 샘플과 실제 연주의 뉘앙스가 같이 뭐 나는 그런 터치와 이런 것들이 같이 나는 느낌으로 좀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초이스 씨랑 녹음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BPM 기준을 잡아서 녹음을 쭉 했고요. 이제 솔스케이프 씨랑 녹음을 할 때는 BPM보다는 약간 저희한테 자유롭게 순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소리들까지 전부 다 녹음을 해서 두 분 다 공통적인 거는 템포를 일정하게 주시고 거기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연주하고 싶으신 거를 연주하라고 하셨었고요. 샘플팩을 몇 개도 들려주시고 하시면서 뭐 이것저것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서 그런 것도 저는 악기가 25형 가야금이라고 줄이 많은 악기가 있어서 그 가야금으로 화성 연주 같은 것도 하였습니다. 타악기다 보니까 소리 하나 이렇게 좀 집중해서 연주를 했던 것 같고 이제 다른 악기에서 볼 수 없는 국악기만의 그리고 뭐 PD만의 특별한 점을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녹음하는 걸 많이 했고요. 기존에 있던 음악들이 아니라 시나위 형식으로 자유롭게 연주했던 거를 녹음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국악을 전공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라 정립된 거를 고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 어드바이저 분들께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운드들을 요구하셔서 그런 점들이 많이 달랐습니다. 중국과 뭐 다른 동아시아에 있는 것들이 각자 그 지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변형되고 뭐 재료도 그 나라의 것으로 그 지역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하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니크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재들이 거의 다 자연에서 온 소재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내추럴한 사운드가 나오고 근데 그런 만큼 되게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왔던 전통악기 때문에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악기가. 뭐 서양 악기처럼 이렇게 뭐 키를 누르면 바로 딱 그 음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피리 같은 경우는 음과 음 사이에 있는 미분음들을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런 변수에서 오는 것들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낼 수 있는 음역대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렇긴 한데 그 어떤 한계에서 오는 것들을 이제 저는 되게 활용을 해서 음악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리 잠깐 불면서 얘기해. 네. 근데 녹음할 때 보면서 아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걸 소리가 진짜 강하다. 아주 강력하고 거대한 소리였어요. 뭐지? 이거? 약간 어떡하지? 그냥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한국적인 악기는 이제 음정 자체도 잘 안 맞아 있고 샘플링을 하더라도 이제 피치들이 다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일이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당황스러웠죠, 처음에. 한국적인 소리를 사용해서 세련되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퍼커션이나 어떤 부가적인 느낌으로 사용할 때 이외에 뭔가 메인으로 쓸 때는 다들 좀 부담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막상 이거를 받아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서 여기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게 막막했던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나올 것 같아서 처음에 받았을 땐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데 악기 이름이 생소하다는 게 조금 반성이 됐고요. 장구징, 뭐 꽹과리 뭐 이 정도는 알았지. 뭐 박도 있고 뭐
풍소 뭐 이런 것, 해금 이런 것들, 대금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게 그 좀 생소한 이름들이어가지고 아 이거를 진짜 몰랐네 하고 처음에 이름에서 조금 반성을 했고요. 초이스 같은 경우는 장구 리듬, 타악기 리듬으로 자기의 독창적인 리듬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샘플팩으로 주셨고, 민준이 형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두고 작업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서울소리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소스를 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대금이라든지 피리 이런 것들도 다 보면 뭐 어떻게 보면 색스폰 소리 같기도 하고 트럼펫 소리 같기도 하고 막 이래서 아 이런 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그런 걸로 쓸 수 있겠다. 저는 사실 딱 그 생각을 먼저 했어요. I had a good chance to kind of reflect and start using these sounds in a more kind of focused way. It was great because my recording project 3 years ago, I recorded my own kind of little library, but it was mainly kind of longer recordings and improvisations. And the Soul Sortie sample pack is really well organized and short, like one shots, so I can make drum racks like really quickly and easily. 이렇게 떨리는 음이나 뭐 노음 이런 숨소리도 사실 샘플링에 다 녹아 있어서 저는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떨리는 그런 가야금의 현소리 그런 거는 실제로 제가 샘플링을 했고요. 대금 같은 경우는 연주자의 호흡 그런 숨소리도 다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제 음악에서 잘 표현은 안 됐지만 그걸 나중에 따로 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호흡하는 소리. 저는 타령 소리들이나 거기에서 피치가 딱 정해지지 있지 않은 상태로 굴곡진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또 그런 보컬 샘플링 하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써보고 싶었어요. 장구 리듬이나 그런 것들이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딱 처음에 그 깔끔한 그런 샘플들을 받고 나니까 그런 걱정 많이 안 하고 오히려 그냥 자유롭게 썼던 것 같아요. 전통 악기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더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그 전통 악기로 전통 음악을 우리나라 국악을 연주하고 뭐 작곡하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사이프러스 힐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도 막 인스타에 올렸는데 사이프러스 힐이 멕시칸인데 멕시칸 바이브를 굳이 막 넣어서 우리 멕시코인들의 뭔가 문화를 느껴봐라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자기네들 멕시코 문화에 있는 도팜을 갖고 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네,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공짜로 뭔가를 하나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통 악기라고 해서 뭐 이걸로 무언가를 해봐야지라는 큰 생각보다는 그냥 이 샘플팩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제가 다른 음악 작업할 때 쓰는 소스들처럼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또 소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되게 이 곡을 만약에 세일즈 한다고 했을 때도 상대방이 되게 호기심 있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스인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툴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이게 내가 만든 트랙에 꼭 한국적이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들었을 때 신나고 재밌고 좋은 그런 작업물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한국적이지 않은 비트가 왔으면 좋겠어요. 뭔가 한국 샘플만 썼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모입니다. 프로듀서고요.
랩도 하는 사람이고 노래도 하는 사람이고 제 주변에서 싱그러운 모습을 봤을 때가 제일 그 부분이 한국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옛날 집에 기왓장에 물방울이 맺혀 있다라든지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리곤 해요. 솔직히 이번에 두 파트로 나눈 이유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과 작업을 했기 때문에가 더 큰 것 같거든요. 이번에 참여하게 된 슈프림보이 그리고 저랑 같이 팀을 하는 Y2K92라는 팀을 하는 이제 지빈 그리고 또 완전 새로운 친구 말미킹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꾼들,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갈게요. 이런 정글 소리를 저는 그 두 명의 프로듀서들이 준 소스를 결합해서 만든 소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하기 위해서 좀 이제 피아노 소리라든지 되게 R&B적인 멜로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차이점을 둔 게 여기서 아리랑이라는 단어를 좀 썼어요. 네,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 꽹가리 소리와 그리고 오픈햇을 써서 한국의 장단 느낌을 많이 냈어요. 이 리듬,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뭐 칼춤을 연상시키고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림이 딱 연상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장터. 서로 극과 극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만나면서 생기는 시너지가 좀 느껴져가지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소위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그 국뽕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책이었는데 좋은 국뽕인 것 같아요. 제가 써온 벌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그 노래 컨셉이랑 느낌이 소음 소리에서 형이 생각했던 거랑 맞아가지고 곡 안에서 좀 더 동화 같은 이미지를 담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같이 다른 곡 작업했을 때처럼 제 목소리도 악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다른 곡 작업했을 때랑 뭔가 차이점을 두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PJ라고 하고요. 좋은 음악을 추구하는 그런 음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악기에서 쓸 수 없는 그런 음역이나 이런 음을 이제 좀 어떻게 구현하고자 해보는 게 목표였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드럼 파트도 보통 킥, 스네어, 하이햇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민속 악기나 우리나라 악기에도 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나온 건 거의 95%? 90% 정도를 다 한국 악기로 쓴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화성이라든지 보이싱을 표현해 줄 만한 그런 게 좀 없어서 대금을 이래저래 막 듣다가 네 템포 100짜리를 골라서 했죠. 가야금으로 일단은 화성을 먼저 코드를 그 다음에
드럼 같은 것도 이런 건 장구에서 쓴 것 같고요. 심지어 이런 킥도 다 한국 악기. 그다음에 되게 서정적인 그런 걸 좀 표현하고 싶긴 했었는데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반전되는 부분, 이 분위기랑 반전되는 분위기도 있고 국악이라는 어떤 그런 악기들 장벽을 없애는 게 그게 제일 좋은 퓨전이라고 할까요? 힙합, 트립합 장르를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는 비트메이커 라이언클레드라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딱 메시지를 생각하고 만들지는 않았고요. 한국적인 소리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리, 도판 분위기의 소리를 그냥 컬렉트해서 그냥 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만들었어요. 이 소리가 원래는 이제 생황 소리인데 생황 소리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화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장구 리버스 시켜서 소리 내고 장구에 약간 울리면서도 좀 펀치감 있는 소리 써서 킥 내고 바라 써서 하이햇 대신 쓰고 이런 식으로 그룹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쓴 것 중에 이제 진도 아리랑을 썼는데요. 그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에서 갖고 왔고요. 피치가 딱 정해지지 않으면서도 막 울림이 강한 이런 소리들이 좀 한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 전체적으로 심야가 약간 한국적인 거 막 그런 걸 떠나서 되게 잘 제 생각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아킴보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DJ, producer, musician입니다. Fall, autumn. So like I named this track Jirisan Breeze. Fall in Korea is like my favorite time of year. I'm like kind of gaul namja. In Korean traditional music, in Guga, the kind of sounds I love are those sounds that balance the light and the dark, kind of melancholy and happiness. So that was my concept going into it, like a fall vibe. Okay, so the inspiration for this tune came from this pity sample. So that's the gumbam, gumbam taryong, which I think maybe a lot of Koreans know, but I wanted to maybe kind of, instead to kind of hint at that melody without using it. Okay, so for the ajeng, I made a drum rack, so in this drum rack, you can play all these ajeng sounds, right? Oof, super good. They're really natural bass sound. So bass and jangu together. For this tune, I think I was going like kind of hip hop, not hip hop, like a bit of a hip hop like feeling, but not, instead of like the swaggy, like the swag, and instead of that, a little bit more of the flow, 저는 음악을 만드는 아이오아라고 합니다. 완전 한국적인 노래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약간 그냥 조신한 노래 같아요. 조신하다. 수민 씨가 이제 탑라인을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키를 바꾼 저 비트에
정말 무리 없이 소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인트로에 나온 악기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악기인데 이게 사실 신디사이저 사운드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샘플팩 중에 대금 소리로 샘플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 거고요. 처음에 나오는 장구 소리는 그냥 요거는 이제 샘플을 이용해서 그냥 통샘플 느낌으로 집어넣은 거고 여기도 역시 그냥 리버브밖에 아쟁 소리는 역시 뭐 딱히 가공한 게 없고 원 소리가 좋은 거를 제가 애초에 찾고 있었기 때문에 막 소리를 가공을 한다기보다는 원래 사운드를 살려보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샘플팩 중에서 이 소리가 가장 이 피아노 사운드랑 어울렸고 빙글빙글이라는 가사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빙글빙글이라는 가사를 듣는 순간 이제 이 곡의 느낌이 뭔가 진짜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고 빙글빙글 상골피돌 가사가 저는 약간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너를 많이 채우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 언제든지. 그래서 빙글빙글 이렇게 돌다가 결국 나한테 다시 와.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소리들 하나하나가 저도 새롭게 다가왔고 오히려 비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다가왔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울소리 참가하게 된 프로듀서 양양입니다. 샘플링 악기도 다 훌륭했지만 저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의 그 할머니들이 부른 노래의 매화타령, 장례 칠흥 주위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게 매화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고 평소에도 뭔가 들었을 때 위로가 되고 신이 나는 그런 매화라는 단어에 조금 더 포커싱을 했고 곡의 딱 중간쯤에 들어보시면은 가야금이랑 검은고가 같이 스트로크로 이렇게 때리는 장면, 그 부분이 있는데 그때 저는 만들면서 좀 되게 소름 돋는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표현이 국악기에만 있다고 저는 봐서 네, 그 부분을 작업했을 때 제일 희열을 느꼈어요. 그리고 샘플을 크롭해서 사랑의 메마루다 이 부분을 이렇게 나오게 했고 이런 에에라는 걸 이제 제가 편곡을 했어요. 검은고는 손으로 튕기는 소리도 있는데 이렇게 기둥으로 뜯는 게 있어요. 그걸 약간 검은고 리듬처럼 만들어서 그리고 때리는 소리 슬기둥이라는 건데 네, 이거 같이 합쳐서 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스트링처럼 나오는 거는 해금이랑 아쟁이에요. 지금 이 위에 선율로 들리는 게 편경이라는 건데 한음 다 따로 있는 걸 이제 합쳐서 만들었어요. 너무 국악을 들었을 때 억울함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훨씬 신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거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제이보라고 하고요. 곡도 쓰고 노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레드불 CM송을 노려야겠다.
바로 딱 각이 나와서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레드불 CM송으로 우리 송캠프 할 때 이제 다 같이 각자 음악을 한 번씩 들려줬잖아요. 아, 이걸 듣고 다른 프로듀서 분들이 표정 관리가 안 될 것이다. 진짜 아니나 다를까 다들 이게 뭐지? 약간 막 이게 얘가 뭘 하자는 거지? 약간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조금 희열을 많이 느꼈어요. 이 검은고를 메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는 대금이 이렇게 띠리띠리띠 쳐주고요. 이렇게 오르르로도 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오르르로 하는 가야금 이제 이런 것도 이용하고 방울도 많이 쓰고요. 뭐 징도 많이 쓰고 뭐 썼는데요. 그냥 트겠습니다. 가사는 이제 말 그대로 어제 잠을 못 잔 게 내일 2배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서 이제 그때 레드불을 먹어라! 바로 이겁니다. 약간 사람들이 뭐 국악하면은 다 좀 멋있고 무게 잡고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근데 또 그렇게는 저는 안 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XXX의 프랭크라고 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영감 받으려고 고민도 해보고 하다가 제가 이제 이 만신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거든요. 전통 종교에 대한 좀 그 리스펙도 있고 또 그 이 영화에 나오는 김구마 선생님이 있는 지역의 그 굿을 보면은 좀 익살스럽고 신나는 그런 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담고 싶었어요, 음악에. 여기서 쓴 샘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구로 그 킥 소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약간 이런 베이스도 장구로 소리를 냈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방울 소리랑 그 바라라고 하는 그 심벌즈 같은 악기 소리를 좀 많이 썼어요. 아, 그리고 이제 메인 멜로디로는 대금을 사용했고, 그리고 가야금도 조금 썼는데,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키 하나 있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노트로 옮겨가지고 연주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인트로는 약간 이렇게 좀 잔잔하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 템포가 좀 빨라지고 신나는 음악으로 좀 바뀌게 돼요. 원래 소스가 이제 이런 소리예요. 이제 이런 룹을 가지고 제가 좀 커팅을 해서 리듬 소리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쟁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만신에서 나오는 김구마 선생님의 그 굿 장면을 제가 따로 뽑아다가 이렇게 사용했는데, 품자랑 하시고 호품자랑 하시는 대감이 아니겠습나. 내가 이래봐도 옛날에서 가나같이 강을 건너 번호 시절에 더벅머리 아이색이 둘러머리 총알새고. 이거는 제가 이제 좀 변형을 한 거고. 백장놈의 새끼, 깡마 새끼들이 이렇게 해놓고. 네, 뭐 이런 곡이 되었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저는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통을 그 중점적으로 제가 표현하려고 했어도 그런 현대적인 모습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Yeah.
레드불 서울소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컨템포러리한 일렉트로닉 음악 혹은 뭐 힙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최전선에 있는 프로듀서들이 이 악기의 소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나 더 이걸 적극적으로 더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가, 좀 더 레디컬한 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국악이나 전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는 거의 뭐 형태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나 그런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예를 들면 뭐 트랩이면 트랩, 하우스면 하우스,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만들게 되면 저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 제가 평소 듣던 음악들과 절대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준 거에는 단소 소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되게 매력 있었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탑라인도 작업을 하고. 제가 베이스를 장구로 썼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진짜 808 그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좀 만들어서 쓰니까 그냥 808 소리 같기도 하더라고요. 곡에 이제 한국적인 사운드를 넣으면 부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샘플도 들어보고 계속 알아보니까 그런 걱정한 게 후회될 정도로 자연스럽고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시끄러운데 또 어떤 악기들은 보니까 되게 구슬픈 소리도 있고 해서 그걸 잘 섞어서 쓰면은 어떤 거든 다 만들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한국의 음악 자체가 좀 단순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악기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양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인식의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어떤 트랙들은 되게 그런 국악에서 그리고 무속 그런 음악에서의 트랜시한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어떤 데서는 국악기가 가진 되게 섬세한 표현력이 리하모니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었고, 전통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입견들, 프로듀서들이 이미 그런 거를 깨면서 작업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프로듀서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월드 뮤직, 글로벌 그루브 이런 음악들에 많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런 소스들을 활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한정적인 그 재료들로 작업을 하는 거지만 일단 뭔가 소스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사운드가 깊은 느낌? Yeah, I think the sound of Korean instruments it reflects the feeling of Korean traditional music, which is to me like kind of emotional, just full of kind of feeling, like kind of raw, a raw sound. Even if Korean traditional music is beautiful, usually the instrument has a raw feeling to it. Yeah, and they like pull the beauty out of it. 우리 장구 같은 게 인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쪽 북유럽 쪽에도 있고요. 문제는 우리 적화됐다는 거죠. 악기 왜 그럴까요? 재료 때문에 그래요. 기후. 장구 통에 나무 뭘로 쓰는지 아세요? 오동나무예요. 우리나라 땅에서 자란 거. 굉장히 늦게 자라고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요. 울림이 달려요. 그걸로 다 만드는 거예요. 차차차.
맘보 이런 리듬들이 있죠. 이게 다 민족적인 겁니다. 우리 리듬은 혼합화돼. 서양의 근본은 대개 지금까지 상업화된 아주 메트로놈 스타일 아니에요. 우리 거는 근본 리듬의 개념이 달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활 속에 있어 외국계 사실은 똑같아요. 평평한 평지를 갈 때와 언덕바지를 넘어갈 때와 물을 건널 때와 농사를 지면서 모를 심을 때와 보리밭을 밟을 때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요 5대양 6대지의 자연과 그 나라 사람들의 먹고 사는 생활 문화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무리 뭐 양금이나 뭐 이런 악기들을 가지고 약간 현대적으로 음악을 풀더라도 제가 하는 언어는 어떤 한국어의 언어적인 어법을 저도 모르게 갖고 있을 거고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을 거고 저 음악에도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살아본 적도 없지만 이미 피에 흐르고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소울이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t's just in our DNA. I think it's passed down through our ancestors, and it's a spiritual thing. It's just embedded in you. Rhythm and all of that. It's just something that, I guess, in our ancestor days, they used that as ways to communicate with the afterlife. But then those are the things that kind of shaped and mold all the sounds. That's why it sounds familiar, even though I may not have listened to it a lot as a kid. Yeah.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전통이라는 말을 분명히 이걸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한문 그대로예요. 통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근본과 본질적인 것을 지키면서 시대와 함께 끝없이 변화하는 겁니다. 전례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한민족이라는 사람들 빗속에 있는 유전자의 문제예요. 유전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그 속에서도 가무 악과 관련된 춤추고 노래하고 이거 지금 난 레드볼 뮤직에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 문화예요. 우리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 똑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음악도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그 재료들을 다 쌓아서 만드는 건데 이 지역에서 몇백 년 전부터 만들어져 온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의 모던한 이 상황에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되게 재밌는 그 자체로 엄청 재밌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담아서 그걸 이제 국악기의 어떤 특성들을 잃지 않으면서 잘 융합시키면 그게 좋은 음악일 것 같고 세월이 흘러서는 그게 국악으로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새로운 창작 음악이죠. 예를 들면 20년 전까지는 아직 우리가 맛있는 비빔밥을 세상에 많이 못 보여줬던 것 같은데 한 10년 전서부터 서서히 세계가 비빔밥이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정말 맛있는 비빔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Having the modern type of music and the traditional Korean music, there has to be a nice place to meet in the middle. So we're trying to balance that right now. Yeah. 이 프로젝트 하나로 모든 게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이제 발걸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음악 리스너들이나 프로듀서들이나 음악 쪽에 있는 분들의 관심이 커지고 하게 된다면 더 큰 에너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많은 대중들이 이런 소리도 있었네 해서 뭔가 조금 더 찾아보고 알고 싶어 하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시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크게 욕심내면 체하니까 뭔가를 더 많이 알수록 그만큼 더 많이 보이고 많이 들리고 그 안에서 재밌는 점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저거 알아?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복이나
한국 음식과 똑같이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찾아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주변에 있으면은 아 저거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문화를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전통을 지키다 보면 언젠가는 대중이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동지에 같은 어떠한 장르가 됐던 우리는 같은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요 얘기를 마무리 지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식의 문제입니다. 자유스러워야 돼요. 어디에 얽매이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 속에서 표절하게 됩니다. 부딪히거든.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전통이 필요한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맛과 멋이기 때문에. 얼쑤!